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tq0 파워아웃소.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저는 28세로 사무동에 위치한 꽃가게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올리버는 저보다 32살 연상이었고 같은 건물 2층에서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었지만 꽤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해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부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유일한 사람 올리버를 처음 만났는 지 1층 꽃가게에서 자신의 살롱에 쓸 꽃을 자주 사곤 했었다. 처음에는 직업상 대화가 능숙한 올리버를 경계하다가 차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내 쪽에서는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올리버가 자기 부모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거기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올리버의 남동생과 약혼자도 함께 있었어요. 올리버가 훌륭한 남동생에 비견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은 가식 없고 상냥해서 말 잘하고 성격 착하고 믿음직스러워서 형은 다 부모님을 탓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약혼자도 예쁘고 재능도 꽤 있는 것 같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커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신부와 비교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올리버와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올리버가 그 사람의 동생에게 물었던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좋은 장소에 몇 가지 제안이 마음에 듭니다. 올리버의 동생은 유망한 은행가이고 그의 약혼자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둘 다 탄탄한 전문가였으며 상사와 직장 동료를 초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사스러운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명한 장소 몇 군데를 제안했습니다. 회사 친구들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약혼자는 휴대폰으로 장소를 검색하다가 정원이 있는 장소가 표시된 페이지에 즐겁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같이 하는 게? 레스토랑 결혼식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프러포즈를 했으니 언젠가는 되리라고 바랐던 일이었는데 갑작스런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나 아직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디선가 뚜렷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내 비례 약혼자에게서 나온 것 같았는데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숨죽여 중얼거렸다. 비의 여자친구는 그런 식으로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 루카스 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더 인기가 많을수록 그는 올리버의 제안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고 더 불쾌해졌습니다. 약혼자는 마치 올리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듯 나를 더 노려보았지만 그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대신 형제의 흥분에 이끌려 결국 레스토랑 결혼식을 계획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우리는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날이 지나자 우리 넷은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외식을 했습니다. 한때 불만스러웠던 약혼자는 올리버에게 몸을 녹였습니다. 지금의 B씨는 결혼한 부부인 줄 알 정도로 사이가 좋아드나 나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었고 그래서 6개월 후 두 커플은 결혼 후 레스토랑 결혼식을 하게 됐다. 나는 정규직에서 파트로 전환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 올리버를 보낸 후 출근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집에 돌아와 올리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 B와 그의 아내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녁 식사에 의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는 그들에게 너무 번거로웠고 카밀라 미엘은 내가 요리하기를 기대하는 증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카밀라는 남편이 나를 더 편리한 가정부처럼 대하는 대신 이상하게 올리버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방문게다가 그녀는 내가 평범해 보인다거나 내 유일한 재능이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올리버 앞에서 멸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지만 대결이 싫었기 때문에 카밀라가 떠난 뒤 그 말 대신 무시한 척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너무 무시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쓸모없다고 암시하는 건 끔찍해요. 나는 올리버에게 털어놨어요. 그 사람은 유능하고 성공한 여자예요. 아마 당신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루나,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 같군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그의 반응은 항상 카마에 대해 방어적이었습니다. 올리버는 형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고 형의 아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카밀라의 장점을 모두 들어보세요. 루카스의 갑작스런 솔로 임무로 인해 일상이 조금 바뀌었다. 카밀라도 오기가 다소 꺼려진 것 같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도 않은 채 그녀의 방문도 줄어들었다. 나는 루카스의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좀 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왠지 걱정이 싹 텄다. 올리버는 나한테 저녁 먹고 혼자 자라고 날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걱정돼서 자주 아프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침 올리버가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요즘 집에 늦게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물었더니 올리버는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뿐이야. 헤어 콘테스트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말을 더듬었다. 헤어 콘테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보통 그는 몇 주 전에 헤어 콘테스트에 참가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그의 서두르는 것을 감지하고 내가 물었다. 이 콘테스트가 언제야? 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얼굴도 안 보고 갑자기 참가하기로 결정한 거야? 응응, 그렇구나. 초대장을 놓쳤어. 컷 모델 준비하느라 바빴고 그 사람도 안 왔어. 대회가 가까웠을 때 미용실에 퇴근하고 오던 정말 귀여운 컷 모델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도 오나요? 평소에 보던 컷 모델인가요? 태연하게 물어보니 올리버가 과장해서 대답했어요. 네, 그렇죠. 나 그 사람 말투가 너무 과장된 것 같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강박적인 느낌이야.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이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정말 괜찮아. 여자를 매일 늦게 지내는 건 위험해. 시간이 없으면 올리버를 쳐다보면서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계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아, 시간 좀 봐. 내가 늦을 것 같아. 내 말을 무시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나 그냥 도망갔나. 그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이건 컷 모델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생각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닌가요? 생각이 많은 나쁜 버릇. 헤어 콘테스트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아 밤늦은 시간이라는 걸 그만둬야겠어. 준비를 하고 출근을 했더니 가게에 도착하니 올리버가 일하던 미용실 매니저 메이슨이 거기 있었다. 미용실에 갈 꽃을 고를 때는 보통 올리버가 꽃을 골랐기 때문에 여기서 메이슨을 보는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메이슨은 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꽃 선택을 올리버에게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가 메이슨에게 꽃을 골라달라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대화에 대한 추가 질문을 피하기 위해 꽃을 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버가 당신과 함께 헤어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제가 메이슨에게 말했지만 메이슨은 어떤 헤어 콘테스트에 그런 계획이 없는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컷 모델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모델은 현재 유학 중인 메이슨의 사촌이었는데 고 메이슨은 올리버가 정규 폐점 시간에 미용실을 없었다고 하더군요. 자정 이후에 집에 와야 해서 올리버가 나에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았고 그래서 올리버는 매일 밤 누구와 무엇을 했고 컷 모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고 깜짝 놀랐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에게 메이슨이 제안한 것에 대해 묻습니다. 나는 메이슨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지만 올리버가 그에게 솔직한 대답을 해줄까요? 올리버가 너무 잘해서 모호한 대답을 할 것 같아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버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고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나는 메이슨에게 지금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대화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날 밤 나는 올리버를 기다리며 마치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어쨌든 자정쯤에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의심했다. 올리버는 늦게까지 일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 내가 기다리는 걸 봤어. 나 집에 왔어. 아, 피곤해. 드디어 새 머리를 했어.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했다. 나는 그가 어떤 놀라운 머리를 완성했는지 궁금해. 나는 그의 초조함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올리버에게 당신은 입어야 한다고 물었습니다. 저기 내가 조용히 말하면서 뭐 물어봐도 될까요? 무슨 일인지, 그 사람 목소리가 떨리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일하고 있나요? 정말 해요.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나요? 올리버가 대답했어요. 아, 물론 저는 또 다른 사람이겠죠? 불안한 게 확연히 보였고 그 경우에는 거짓말을 고집하는 것 같았어요. 오, 바람 피우는 건 어때요? 예, 아니요. 내가 직접 물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당연히 난 아니죠. 올리버는 방어하기. 평소에 말 잘하던 올리버도 농담할 틈이 없었어요. 패닉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사적인 변명으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메이슨이 나한테 해요. 콘테스트는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냥 깨끗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짜 뭐 하는 겁니까? 탈출구도 없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분명히 그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먹 꽉 쥐고 떨면서 괜찮아 불륜이라고 말할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은 불쑥 고백을 했고 답답해서 무슨 억울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 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고백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마도 내가 아무리 눌러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분노만 커져서 형사를 고용하거나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알아내세요. 준비하세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카밀라입니다. 그는 창백해지며 절망적인 어조로 고백했습니다. 카밀라는 루카스의 아내 아닌가요?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 카밀라.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했어요. 당신은 나와 같지 않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했고 그 사람이 내 동생 아내라고 하는 게 너무 비열해서 올리버한테 비난을 퍼붓더니 말도 안 되는 말로 반박했다. 어쨌든 불임은 내 잘못이니 내가 책임지고 이혼하겠다. 항상 나보다 그의 새 편에 섰어. 농담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아냐? 루카스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는 걸 알고 있니?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상관없어, 카밀라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헤어진 그녀는 루카스와 이혼할 거고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올리버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항적으로 선언했고 그럼 지금 당장 이혼하자. 그의 말에 역겨워서 싫다고 반박했는데 그건 절제해서 기꺼이 할게. 이혼하자. 나는 다음 날 이 절망적인 남자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의 배정 장소에 있던 루카스는 받고 분노하여 올리버와 카밀라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둘 다 변명하지 않고 뻔뻔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애 잘못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 사건에 대해 화가 났거나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잘못입니다. 루카스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면 그는 늘 비난해야 합니다. 카밀라는 뻔뻔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비난하기 위해 그들의 후회 부족은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카밀라와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올리버와 카밀라는 모두 우리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나중에 내가 그 상황을 걱정하는 미용실 매니저인 석공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우리가 추천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미용실의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올리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카밀라의 재혼금지 기간이 끝난 지 3개월 후 올리버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올리버와 카밀라가 결혼했는데 왠지 올리버한테 전화가 와요. 직장에 있었고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내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지만 내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올리버는 여전히 어떻게든 메이슨의 관리하에 직장을 유지하고 2층의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층은 꽃집에 가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 목소리는 약하고 애처로웠어요. 아까의 허세와는
달라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줄 의무가 없겠어요? 일하다가 전화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차갑게 굴지 말고 얘기 좀 하러 와도 돼요. 올리버는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않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보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 꽤 힘든 상태였거든요. 결혼 등록 당일 올리버에 따르면 우스꽝스러운 곤경에 빠졌습니다. 카밀라는 정식 통지를 통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요구받았고 그가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고 알고 보니 카밀라가 자신의 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그의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5만 달러를 요구하고 게다가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그 아이가 올리버의 아이인지 그녀의 상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이혼 SOS는 필요로 했던 마지막 일이었어.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은 내가 준 조언이 전부였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올리버에게서 받은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 처제와 전 남편은 둘 다였습니다. 그런 비열한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서 우리에게 위자료를 지불한 후 둘 다 파산했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메이슨에 의해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직장에서 카밀라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녀는 아마도 위자료로 5만 달러라는 막대한 빚을 해고될 것입니다. 이제 파산을 맞이하고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살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게에 꽃을 공급하는 남자와 재혼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꽃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남편,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있기를 바라면서 소박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공장 직원 아버지가 그 말하자마자 약혼을 파기하는 공장 직원 아버지와 잘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에디스는 웃으면서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커피를 던졌습니다. 시아버지 존은 아버지가 특별히 세탁한 양복에 에디스 커피 얼룩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커피는 미지근했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상 위험은 없었어. 난 아빠에게 깜짝 손수건을 건넸고 티모시는 다칠까 봐 미친 듯이 양복을 닦으려고 애썼지. 티모시는 이때 계속 웃기만 하는 부모님을. 아빠는 그냥 일어서서 그들을 가리키며 선언했다. 회사를 망쳐버리면 돼. 그가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내 손을 잡고 우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티모시의 부모님을 향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 그는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사과하세요. 필요 없어. 이제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가 침울하게 티모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페넬로페입니다. 26세 회사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없이 자랐어요. 그녀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공장장으로 바쁘시면서도 학교 행사를 한 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행사가 끝난 뒤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셨지만 대학 시절에는 늘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2살 선배인 티모시는 온화하고 성실하고 대학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 고백을 해서 받아들였으나 티모시는 주로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막연한 말로만 이야기하고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테스 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고민했지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자신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시작한 이후로 혼자 살았지만 가끔 부모님을 방문했고 지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아빠에게 내가 존경하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데이트 중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궁금했어요. 우연히 아빠를 만났어요. 아, 아빠는 아니에요? 회사에 있을 텐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페넬로페 방금 의뢰인한테 왔더니 누구야? 아, 얘는 티모시야. 우리 아빠랑 데이트 중이야. 평소에는 스턴이 아닌데 다소 사나운 표정으로 오해할 수 있지. 티모시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매우 긴장했다.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티모시예요. 페넬로페랑
사귄다니 행운이에요. 페넬로페. 티모시가 아빠에게 긴장하면서 빨리 인사했어요. 따뜻하게 받아주면서 수다 떨고 웃으니까 페넬로페 남자친구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잘 지내세요. 그녀를 보살펴줘.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티모시의 긴장감은 사라졌고 그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아버지는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가 떠나고 헤어진 뒤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옛날 같던. 돌아서더니 갑자기 신이 나서 정말 아빠였구나. 맞다. 예상치 못한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사실이니까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예, 그게 우리 아버지였나요? 그 권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게 그 사람이군요. 그는 팔짱을 끼고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궁금해서 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같지는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글쎄 그의 머뭇거리는 대답만이 얻은 전부였고 더 이상의 질문은 회피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불안해졌다. 아빠랑 잘 지내려고 해서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며칠 후 티모시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아빠와의 만남 때문인지 약속 장소로 가는데 유난히 긴장했어요.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미 유리창 너머로 우울한 표정이 보여 불안이 컸지만 그래도 유쾌하게 행동하기로 하고 카페에 들어서서 천천히 다가가서 티모시. 오래 기다렸냐며 슬그머니 다가갔다. 페넬로페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는 나를 보고 숨을 멈췄다. 나는 그가 내가 주문한 여전히 우울한 반대편에 앉아 생각에 잠겨 얼마나 그를 놀라게 했는지 보고 놀랐다. 그의 계속된 우울함은 그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필사적으로 내 불안을 증가시킬 뿐이야. 나는 그에게 말했어. 티모시, 뭐가 널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지? 티모시가 고개를 들고 즉시 부인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존경합니다. 너희 아빠. 그래서 내 말을 멈추고 다시 내려다보며 내가 답을 달라고 눌렀다는 걸 깨닫고 한숨을 쉬었어. 난 너한테 문제가 있냐고 직접 물어봤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 깊게 숨을 쉬었어.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 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좀 긴데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은 교육과 직업,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생활을 방해하는 것, 비난하고 쫓아내는 것,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일, 이별을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 키울까 고민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지. 그냥 결혼하고 나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청혼할 때만 참아라. 아빠가 티모시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무슨 문제인지 상관없어. 괜찮아. 아빠도 널 좋아했으니까. 내가 처음 내 아빠를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 내 부모님과 너무 달라서 놀랐어. 페넬로페와 결혼하면 정말 좋은 아빠의 아들이 될 거라 생각했어. 결혼으로라도 결혼을 하면 부모님도 내 것이 되는 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빠가 좋아한다고 했더니 밝아지더니 또 한숨을 쉬더니 문득 생각이 나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결혼을 발표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갈 때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오실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당장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에게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 이제 제대로 할게. 그의 실수를 깨닫고 성급하게 제대로 된 프러포즈를 했고 프러포즈를 받아들여서 아빠와 상의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꺼려지던 아빠가 프러포즈 방문에 함께 하기로 했어. 디모데가 요청한 후 우리는 협의하여 방문 당일에 디모데의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깔끔하게 옷을 입고 디모데의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디모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고 그 말을 알고 긴장되었습니다. 긴장한 우리 아빠는 웃으면서 우리를 안심시켰어요.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세요. 티모시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빠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안심감.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티모시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없나 싶어 당황한 티모시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빠 앞에서는 어색한 느낌. 티모시는 양해를 구하고 먼저 안으로 들어가 아빠와 나는 잠시 후 티모시가 돌아오기를 말없이 기다리며 눈빛을 교환했다. 티모시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당황한 표정으로 입구에 다시 나타났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미안, 내가 늦어졌을 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금방 준비될 거야. 안으로 들어가 아빠는 이 행동에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성미가 급하지 않으시고 부정직한 것을 싫어하시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결혼 이야기가 틀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티모시는 마침내 자신이 초대한 사과를 하며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티모시 부모님은 이미 소파에 앉아 태도가 이상했어요. 어머니에 담은 냉소적인 미소와 거만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고 아버지 존은 무관심한 듯 시선을 돌리고 거실로 안내됐지만 제공되는 커피는 미지근했습니다. 도착한 이후로 조용해진 티모시의 행동과 긴장된 분위기가 불안했지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티모시가 부모님과 우리를 소개할 때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저에 대한 사려 깊은 소개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부모님은 비웃었습니다. 우리 소개에서 그리고 다음 순간 에디스에 그녀의 컵에 손을 뻗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아버지는 에디스가 웃는 옆에 있는 아빠에게 커피를 던졌다고 말하자마자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남자은 에디스 커피 얼룩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특별히 세탁한 양복은 다행히 커피가 미지근하고 화상 위험은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아빠에게 손수건을 드렸는데 티모시는 다칠까 걱정하며 미친 듯이 아빠 양복을 닦아주려고 했으나 티모시는 계속 웃기만 하는 부모님을 혼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일어서서 그들을 가리키며 선언했고 그러면 내가 너희 회사를 망쳐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내 손을 잡고 우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티모시는 부모님에게 소리쳤고 곧 메아리 쳤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와서 정말 미안해, 나중에 부모님이 사과하도록 할 게 필요 없어. 우린 인연을 끊을 거야. 아빠가 침울하게 티모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 다음 우리는 티모시와 집으로 돌아갔고 아빠는 그동안 즉시 옷을 갈아입었다. 티모시는 간간히 들려오는 아빠의 곤란한 목소리에 아빠 방 밖에서 진지하게 사과했지만 나는 에디스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들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다른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짓을 하라고 시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꽉 쥐고 있는 아빠를 얕보는 게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될 걸 알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갈아입고 거실에 바로 사과한 티모시. 페넬로페,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얕보는 건커녕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건 티모시도 몰랐을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게 진심이 보여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티모시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빠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빠 너무 미안해요. 내 부주의한 제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빠는 그냥 내려다보시더니 내 사과에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의 이전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의도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 질문에 아빠는 티모시를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나도 하려고 했는데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딱 잘라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빠의 눈은 심각했고 변함없이 그는 지역 유명 기업의 공장주로 노동자로 처음 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화가의 꿈을 접고 혼자 쉼없이 일하며 일했다. 그 공장에서 그의 노고가 인정되어 승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전임 사장의 총애를 받아 거듭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전직 사장이라기보다 전직 공장장이 은퇴를 원해서 아버지가 공장을 물려받게 되었고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중 한 곳이 그것들은 남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이것은 인사말에서 밝혀졌습니다. 남자은 이것을 인식했어야 했지만 디모데가 그를 자세히 소개하기 전에 에디스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디모데는 단지 아빠가 모 회사인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스와 남자의 편견은 그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불행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의 회사가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잠재적으로 아버지의 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조치를 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해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하지만 가능하다면 삭감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직원들을 해고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을 한 후 후회가 물씬 풍기는 그는 티모시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하기로 결심했는데 부모님이 곤란해진다는 뜻이야. 가혹한 일인데 괜찮겠니? 이 질문에 티모시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미 했다고 대답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은 에게 해야 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나는 그들이 이 사건과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요청이 있는데 지금은 부적절하지만 페넬로페와 약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페넬로페와 함께 있고 싶은 것보다 부모님이 초래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런 일이 있은 직후에는 사려 깊지 않은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팔짱을 끼셨지만 티모시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아빠에게 간청했습니다. 나도 부탁드립니다. 아빠, 내가 티모시와 함께 있고 싶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부탁을 듣고 잠시 콧노래를 하다가 체념한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라면 괜찮지만 결국 부모님이 사업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이 파탄났다고 대답하지 못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될지 알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티모시를 내보내시고 며칠 뒤 방으로 돌아오셨다. 티모시는 존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 미리 아빠에게 약속하고 퇴근하고 의논하던 중 티모시가 전 직원의 신규 일자리 목록을 적어서 아빠에게 보여줬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직원들이 귀사로 전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고용이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티모시가 아빠에게 채용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이기적인 건 나도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일이 안정되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월급 없이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내 일과 월급 다 끝나면 결혼하고 싶다. 페넬로페 티모시는 회사가 망한 건 자책하는 것 같았고 상황의 윤활유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 이제 막 깨닫고 있는 결혼이 늦어지겠지만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환영이야. 뒤쪽에 페넬로페 그렇죠.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해서. 하지만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티모시 아빠도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티모시와 함께 일할 테니 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티모시가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아빠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아빠는 침묵을 지켰지만 우리가 부탁을 반복하자 마침내 팔을 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티모시 부모님은 아직 사과하지 않으셨고 아빠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 며칠간 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존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시작하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러 존의 회사는 마침내 무너졌고 티모시는 부모님으로부터 격렬한 전화를 받았고 우리 셋은 도착했을 때 집으로 소환되었다. 그 집은 사람들로 붐볐다. 다들 회사 망한다고 항의하고 화를 내며 소리쳤지. 아마 조우는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아무 설명도 안 했을 거야.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자신들의 실수를 우리에게 전가할 작정인 것 같았어. 지적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봐. 저들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니고 그들이 회사를 망쳤어. 특히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유혹하고 그의 아버지의 환심을 샀다는 게 사실이야. 여기서는 우리가 피해자니까 티모시처럼 소란 피우지 마. 부모님은 자신들을 비켜가려고 소리를 질렀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위하는 군중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다려주세요. 내 아버지 회사는 망했지만 그 둘 때문에 제가 취업 알선을 다 해놨어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점차 조용해졌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티모시가 한 사람씩 이름을 읽어주며 다음 직업을 알렸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의 새로운 직위를 발표하고 안도하는 모습. 티모시 부모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난리를 피워. 티모시야, 우리는 어쩌고, 우리를 왜 무시하고, 우리 취업 알선해주면 그 남자는 용서하고 그 여자와의 결혼까지 승인해 줄 테니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티모시는 회사가 몰락한 상황을 시작했다. 해고되지 않을 거라 안도한 것 같아서 수고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관대하신 사장님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합시다. 티모시는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의 이기심에 빠져줘서 고마워. 열심히 일할 거야. 전직 직원들 디모데의 행동에 감동받아 아빠에게도 고마워요. 디모데 부모님만 반대했지 남자가 회사를 망치고 그녀가 선동했다고 속지 마세요. 얼굴 당신이 그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현실은 지금 그들이 당신을 해서 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진실을 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티모시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아무도 티모시의 부모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아버지조차 그들의 말을 무시했고 전직 직원들은 안심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조용해지자 집을 나갔다. 티모시의 부모는 불평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망하면 담보였던 이 집을 잃게 된다. 그래 지금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티모시는 우리를 비난하기로 작정한 부모님에게 분노의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분명히 당신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 반성을 조금 배웠을 때 그는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업주라는 이유로 티모시를 끌어들이게 한 모든 문제에 나는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네가 타이틀만 생각해서 내 말에 반박했는데 아빠가 끼어들어서 말 못하게. 사업주 책임은 일의 일부야. 마지막 임무를 제대로 해. 우리 각자에게 선미의 혼을 받았어. 그들은 말문이 막혀 두 사람을 남겨두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결국 그들은 회사, 집, 땅을 모두 잃었고 전 직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문제를 피한 듯 보였지만 결국 체포된 모든 것을 잃었다. D와 금연 건강증진협회는 디모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그들과의 관계 끊기를 냉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자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직원 디모데와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몇 달 동안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저축을 하고 월급도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디모데의 모 회사 직원 몇 명을 만나서 우리를 알아보고 열심히 악수를 하며 달려왔습니다. 새 직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받아준 아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준비한 디모데에게 감사했고 나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들이 처음 합류했을 때 몇 가지 문서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계속하겠다고 말하면서 떠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고 아버지 사무실로 서둘러 갔다.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뭔데 미지급 월급이냐? 봉투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여럿이 낄낄 웃으며 우리를 놀라게 했다.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큼 오래 여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받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서 있었는데 아빠는 계속 감사합니다. 덕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것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성과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다른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를 걱정하시고 아버지는 더욱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티모시, 저는 당신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동의한다면 당신도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눈물 흘리는 얼굴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티모시는 저에게 약속했고 아빠는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같이 울어서 결혼했어요. 아빠 회사에서 계속 같이 일하며 행복하게 있어요. 점점 일이 효율적이 되어 회사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아빠와 생산성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됐어요. 티모시가 공장과 자회사를 방문해서 불편한 점을 묻고 매우 바쁘게 지내는 솔루션 제안. 우리 둘 다 이전 직장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성취감을 찾는 것은 실제로 직업 윤리를 바꾸지만 곧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티모시 회사의 모든 사람과 모두 손자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다. 아이가 없는 삶은 비참하다. 내 딸 로라는 사랑스럽고 천재다. 윌리엄은 희죽희죽 웃으며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나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기억하고 최대한 밝게 보이려고 억눌렀습니다. 화내도 대답하기로 했어. 내가 견뎌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조금 멀리 있는 딸에게 전화해서 자랑스럽게 알았어. 내 딸 자스민도 소개시켜줄게. 나 그런 거 입었나 봐. 나에게 달려온 자스민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상해본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입을 벌렸다. 아가페는 자신과 똑같이 웃고 있는 애인 케이트를 항상 무시했던 현실을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보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같았어요. 여자 이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이고 저는 51세 회사원입니다. 딸이 있는데 12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종종 놀라곤 합니다. 늦게 결혼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이혼 이력도 있고 당시 아이도 없었어요. 전 남편 윌리엄을 거의 중매 결혼 수준으로 만났는데 친구가 저를 걱정했어요. 항상 일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파티를 열어줬는데 윌리엄이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의 진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행동에 꺼렸지만 그가 나에게 다가가자 계속해서 끈질기게 노력했다. 점차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후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30대 후반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낳다 보니 윌리엄의 태도가 차갑게 식어가더니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너 여기 무슨 불임이냐. 내가 달라고 한드라이 클리닝 사왔니. 나를 불임이라 부르며 노예처럼 대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가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식단을 바꿔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나는 윌리엄에게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윌리엄의 말을 들어라.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도 못했으니 아마도 문제가 당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문제야. 그냥 내가 임신을 못하는 게 문제야. 의심하지 말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건 너 때문일지도 몰라. 절대 난 괜찮아.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야. 알았어. 처음엔 날 탓한다며 내 제안을 완전히 거절했어. 나는 반항했지만 누가 계속 너라고 하면 힘들어. 잘못으로 점점 지쳐가더니 어느 날 그 사람 말에 내가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게 분명해졌는데 애도 못 낳으면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경멸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말에 동감한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런 해야 하는지 충격을 받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없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다. 아기가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되고 감정적인 지지도 없이 의욕을 잃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다시 듣는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 가지를 하라고 시작했다는 걸 감지해 나 피곤해 오늘은 평소 맥주 말고 다른 술을 원해 야 넌 임신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유로워야지 당장 집에 오라고 우스꽝스럽게 웃으며 나를 대했다. 노예 내가 반박할 기미를 보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은 욕설을 퍼부을 텐데 도 나는 참았고 하루하루 계속 버텼다. 내가 그걸 참으면 그 사람과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결혼했다. 놔두면 다시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이혼이 부끄러워서 그 발걸음도 못 견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 38살이 되니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 그때도 나는 일을 계속하면서 불임 때문에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야, 내가 이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난. 이렇게 끔찍한 음식도 못 먹으니까 그날 불임 여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한 거야. 더 이상 참을 없어서 식사가 아기를 갖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윌리엄은 벌떡 일어나 나에게 그 태도가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역할도 다 못하는데 이제 퇴근하면 나한테 투덜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투덜거림이 쏟아져 화났어.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무슨 여자의 역할이냐. 테스트를 받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회피하려고 검사도 거부하고 나한테만 불평만 하는 게 억울한 것 같아 흔치 않은 내 반박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침묵은 잠시뿐이 더니 곧 다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럴 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성하고 사과하곤 했다. 내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깜짝 놀란 그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시선을 돌리더니 말없이 집을 나갔다. 그날 그는 집에 오지 않았고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과 이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없지만 윌리엄의 사건은 내가 곧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가까운 사립탐정사무소를 검색하여 고용했습니다. 윌리엄이 최근에 바람을 피운 것 같습니다. 요청한 지 몇 주 후에 그 애인과 그의 조사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속사에서 윌리엄이 집에 오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았고 끊임없는 욕설도 멈췄다. 내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일찍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후회됐다. 보고서를 보니 윌리엄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와 그의 여주인에 대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트였습니다. 그녀는 23살이었고 당연히 우리 둘보다 어렸습니다. 제가 곧 데이트를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윌리엄에게 검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몇 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지내서 제가 꾸준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이혼에 대해 그와 마주하게 됐어요. 윌리엄 뭔가가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막 퇴근해서 짜증난 것 같다고 했을 때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할 말이 있는데 빨리 말해주세요. 아직 피곤한 것 같으니 빨리 말해주세요. 그 사람 마음 변하기 전에 휴대폰 조작하면서 듣고 있으려고 사립탐정사무소의 보고서를 급하게 제시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제대로 조사를 받았으니 아기 문제도 당신도 피할 수 없어요. 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혼하고 싶다. 나도 당황하지 않고 각오의 표시로 반만 이혼 신청서를 희죽희죽 웃으며 내 손에서 이혼 서류를 빼앗았다. 히읗 준비가 잘 됐구나. 타이밍이 딱 맞아서 예측력이 의심스럽네요. 비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조작하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케이트입니다. 다음 윌리엄과 결혼할 사람이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동봉된 사진은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젊고 귀엽게 케이트가 활짝 웃으며 인사해줬어. 오늘 막 소개하려던 참이었는데 항상 배려해줬으면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머물렀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 반쯤 웃으면서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윌리엄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웃으며 나에게 그것들을 건네주었고 그것이 나에게 많은 문제를 덜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커플이 아니므로 즉시 떠나십시오. 케이트는. 나는 그녀가 악의적으로 웃으며 케이트와 윌리엄과 함께 가능한 한 스트레스 없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손에 들려있던 이혼 서류를 빼앗고 방으로 달려갔다가 이미 챙겨둔 가방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그로부터 13년 후 나는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막 완료된 것을 방문하고 있었다. 전문 컨설턴트로서 이번에는 윌리엄에게 케이트를 소개받아 방제 및 보육 지원이 가능한 콘도미니엄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근처. 인으로 피신했습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호텔에서 모텔로 이사하다 결국 집에 들어와서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윌리엄과 이혼한 후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고 사업 기회도 늘어나고 네트워킹도 늘어나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 도시 개발 사업에 드디어 장기 사업이 끝났다. 작은 행사가 있어서 갑자기 사람들로 붐비는데 익숙한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오랜만이네. 아직도 혼자 살아 왔어. 3인 가족을 위한 콘도. 아닌데 목소리가 들려서 유감스럽게도 후회했다. 거기에는 윌리엄과 케이트가 서 있었는데 그때 케이트의 뱃속에 있었을 딸이 있었다. 아이가 없는 삶은 그저 비참할 뿐이야. 내 딸은 귀엽기도 하고 천재이기도 하다. 윌리엄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그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내 상황을 기억하면서 화가 나지 않을 없었다. 나는 가까스로 분노를 참았다. 최대한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어. 화내도 대답해주기로 했어. 내가 참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멀리 있는 딸에게 전화해서 자랑스럽게 알았어. 내 딸도 소개시켜줄게. 아마 상상했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달려온 자스민을 안아주었다. 입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그는 아가페 자신이 늘 내려다보던 현실을 놀라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와 똑같이 웃었다. 조금 전까지 케이트는 그들을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듯 자스민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묻자 자스민이 찍고 싶은 곳을 찾았다. 자스민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고집한 화단 앞에서 찍고 싶다. 케이트는 화단을 가리키며 내 옆에 있는 장비를 집어들며 달려갔습니다. 케이트는 비디오 공유 사이트의 제스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케이트의 말에 왜 엄마라고 부르나요? 진짜야.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 로라.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본성에 충실한 태도에 감동받은 천재야. 어깨를 으쓱하고 단호히 거절했지만 자스민은 자발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그녀 촬영과 편집을 즐긴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진다고는 하지만 잘하고 싶은 건 아니지. 결국 아프지 않을 거야. 로라는 천재야. 인기인과 천재의 조합이 윌리엄의 말을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든다. 자랑스럽게 딸의 천재성을 선언하다 지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금까지 딸을 천재로 만들었는가? 상식이 부족하고 오만함만 보입니다. 어떻게 감히 잘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까? 구체적인 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천재성은 케이트의 주장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윌리엄이 내 태도에 불만을 품고 로라에 대해 더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라는 결코 천재적인 것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마스터합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취미를 시도했지만 얻었습니다. 뛰어내리자마자 지루해. 오소년 천재 아이가 자랑도 말을 듣는 게 괴로워. 자랑에 별 반응도 없이 지쳐버렸어. 뒤에서 자스민이 촬영하고 있는 곳으로 가버렸어. 윌리엄스 식구들이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내 딸 여자 이름에게 전화했어요. 촬영은 잘 돼요. 끝나면 카페로 가자. 여자 이름은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여자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고 장면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고 있어요. 끝나고 좀만 더 기다리면 즐거이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며 유쾌하게 대답하고 마지막 장면을 시작하기 전 여기요. 여자 이름 나와 함께하는 망각의 순간 로라는 촬영을 중단했고 이를 눈치채고 여자 이름은 로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끝난 후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여자 이름은 로라와 같은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요청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즐겁게 교류했습니다. 그녀는 명성을 자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원해서가 아니라 즐거웠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사인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접근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답하는 방법으로 약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 이름이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로라가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사실 여자 이름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화를 마친 후 로라가 여자 이름의 온화한 거절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 이름이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로라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여자 이름에 이해하지 못했고 촬영이 제대로 끝났으므로 다음에는 저와 함께 촬영하세요. 자스민이 놀라서 로라를 쳐다보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 미안하지만 자스민은 콜라보를 안 했어. 아까 웃는 건 그냥 공손한 반응이었어. 촬영 중 방해가 뭔데 어린애 같은 걸 배워서 유쾌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녀의 잘못된 케이트는 팔짱을 끼고 제스민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제스민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케이트에게 반박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케이트가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압박하는 것을 보고 로라는 로라와 함께 촬영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녀는 천재입니다. 사실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야. 자스민이 나를 안내해줬다는 사실에 압도된 상황을 더 잘 읽어보는 게 어때? 그녀의 시선을 받으며 나는 한숨을 쉬며 케이트에게 답장을 줬어. 넌 계속 딸을 천재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내가 것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않나?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억눌려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로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듯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다. 피아노 연주회에서 받은 상은 연습을 잘해서 받은 상이고 댄스 스쿨에서 전곡을 배워서 받은 상이기도 해요. 학교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상도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았어요. 로라는 적어도 7학년 이상이었어. 생각해보면. 어색한 것 같았어요. 로라가 칭찬을 기대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나는 제스민과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무기력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들은 터져 웃기까지 했다. 심지어 케이트도 분위기를 읽는 듯 했다. 그나저나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억지로 화제를 바꾸려고 했더니 돈은 얼마나 벌어요? 이런 콘도에서 살 여유가 없나요? 질문이 절실해 보였지만 재탕하지 위해 답장을 하게 됐어요. 분위기 스피어 감사하게도 저희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물론 수입은 있지만 자스민의 미래와 필요한 촬영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확실히 이 콘도는 매력적이지만 집이 있어서 저 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 비용이 상당합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수입과 여기로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여자 이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이 너무 놀라서 반박할 수 없었던 반면 케이트는 항상 대담하고 나에게 축하를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장소를 만들었고 당신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같은 나이이므로 친절함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말하는 친절함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려던 로라가 뭔가 오해로 간절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이 콘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한 번만 기록을 바로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여기에서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 인맥을 통해 당신을 소속사에 소개할 수 모르지만 상형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하는지, 당신의 수입과 전망 같은 것 나는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달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케이트가 얼굴을 찡그린 채 그때 로라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던 그 청문회에서 행운을 빕니다.
윌리엄이 내 딸이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으니 이 장소를 만드는데 인맥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심사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터무니없는 요구에 주변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내 머리가 아프면 넌 할 수 없다는 뻔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심사 과정에 간섭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살고 싶다면 내 관할권 밖에 있는 당신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이 갑자기 분노하여 날뛰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근처 화단에서 꽃을 뜯기 시작했고 나에게 던지는 동안 나는 여자 이름이 맞지? 맞고 그를 꾸짖었지만 왠지 케이트와 로라는 그의 지시에 따라 꽃을 던지면서 더욱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우리에게 모욕적인 소리를 지르고 로라는 여자 이름에게 언어 폭력을 퍼붓습니다. 나는 자스민을 보호하느라 바빴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개입하기 시작했는데도 세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케이트는 근처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자스민을 때리려던 케이트가 나를 끌고 가서 밀어내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힌 채 넘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더 심하게 비난하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세 사람은 계속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곧 제지당했다. 경찰에 전화했는데 누구인지 몰랐고 경찰이 그를 제지하자 소란을 듣고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은 소리쳤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도 경찰에 제지되었고 누가 그들을 신고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울음을 그치더니 부모님이 경찰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울기 시작했다. 시끌벅적하던 장면이 갑자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그 말로 장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윌리엄이 한 것 같았다. 경찰관을 공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던 중 내 머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는 자스만을 껴안고 있음 윌리엄이 끌려가는 장면을 지켜봤음 케이트와 로라도 경찰서로 호송되어 3명은 감옥에 갇혔음 경찰차를 타고 윌리엄스 가족이 큰 소란을 일으킨 후 점차 시야에서 경찰에 쉽게 연행되어 기진맥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스민의 절박한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면 다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휩싸인 자스민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했고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자스민이 무사했다는 사실이 하찮게 보였다. 누군가 물을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확신했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던 것 같다. 나는 경찰관들과 함께 끌려가 제스민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대형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여 꽃이 다른 화단에 그 위압감을 완화시키고 싶어서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화단을 심었습니다. 공원이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휴식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지금의 남편을 공원에서 만나 이를 쉬며 화단을 감상하며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에만 만났으나 점차 외식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스민의 축복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태어났고 화단이 있는 공원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 화단 뒤에서 그 파괴가 나를 깊이 슬프게 했고 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고 몇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스민은 안심한 것 같았고 우리가 병원을 떠날 때쯤에는 그녀는 청구서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의 신문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케이트가 그녀와 함께한 변호사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체포된 덕분에 윌리엄스 가족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가 경찰에 구금된 로라가 케이트의 부모에게 맡겨진 나는 그것이 충분히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맡겨진 조부모로부터 엄격한 재교육을 받았고 그녀는 어린 나이 때문에 평소 행동 때문에 분명히 질책과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활을 위해
엄격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윌리엄과 케이트뿐만 아니라 로라에게도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부상이 잘 낫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밥을 제거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여자 이름은 그날 이후로 더욱 인기를 바빴습니다. 알고 보니 촬영이 끝난 후 경찰에 구급차를 불렀던 것은 그녀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여자 이름은 그 덕분에 빠르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팔로워 중 한 명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자 이름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디오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소란이 발생한 공원의 비디오를 갔을 때 화단이 아름답게 복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사건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고쳤고 그 이후로 일이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직업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서 지금은 기획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자스민님의 영상 조회수가 폭등했고 계속해서 즐겁게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현 남편이 저희를 너무 걱정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치유됐고 생활에 지장도 없고 아직도 가끔 부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친절한 남편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자스민도 건강하게 자랄 일이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우리 셋이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편과 내가 함께 사업을 시작한다. 판매는 우리가 맡을 것이고 직원인 도로시와 브라이언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마침내 이익을 내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를 사무실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웃었지만 더 이상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과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로시의 의기양양한 말에 그들은 나를 잘라내려고 계획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친절한 남편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입니다. 내 자존심도 짓밟히게 놔두지 않을 거야. 도로시에게 가져오세요. 나는 캐런 29세 대학에서 만난 도로시와 브라이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벽 서비스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집안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시작할 때 다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셋 사이의 모든 작업을 관리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좋아했기 때문에 그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로시는 두 사람 모두 얼마나 친절해 보였는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야. 이 소문을 들은 순간 도로시 브라이언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 나간다. 잘 다녀오세요. 브라이언이 도로시에게 출근하면서 가벼운 어조로 길을 잃기 쉽다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고객집에 여러 번 가봤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도로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이에서 도로시는 대학 때부터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어지러운 순간도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구피 캐릭터 나도 도로시를 좋아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성공했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미드웨이에 합류했고 우리의 꿈은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그 꿈을 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그녀와 함께 가야 할 아이다. 캐런이 걱정되네. 브라이언은 꺼리는 어깨를 으쓱했고 직원들은 여전히 재미있어 보였고 결국 제니퍼라는 나이든 직원이 도로시와 동행하기로 동의했다. 솔직히 말해서 제니퍼 주변이 좀 불편해서 그녀가 눈에 띄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결코 직원을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제니퍼는 분명히 나를 싫어했습니다. 제니퍼가 왜 또 당신을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쉬는 시간에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브라이언이 도로시의 남자친구였고 당신이 그 사람을 훔쳤다는 것과 같은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문서를 떨어뜨린 것은 내가 서둘러 정리하는 동안 테이블 건너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웃어 정말 끔찍해. 브라이언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지만 제니퍼 브라이언과 도로시가 진짜 커플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 감정을 나에게 고백한 사람은 브라이언이었고 도로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근거 없는 소문. 제니퍼는 왜 맨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흔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63세 직원 중 베테랑입니다. 제가 아는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왜 이렇게 지독한 거짓말을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제니퍼를 위한 환영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것도 술과 함께한 모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도로시가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그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니퍼는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고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니퍼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그날부터 그녀는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류 작업을 하던 다른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잘 알려진 이죠. 도로시가 술에 취하면 내가 눈을 깜박인 것을 욕합니다. 비밀이겠지. 영원히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카렌. 도로시, 주변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제니퍼는 그 소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사람이고 지금은 남자 직원이 나른하게 말하고 일하러 돌아갔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도로시 말에 압도당했어. 나한테 화났어. 응. 첫 번째 직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 도로시가 당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말을 하기 시작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끔찍한 가십말도 안 돼. 이건 농담인 줄 알았어. 도로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믿을 수 없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겠지만 최악의 부분은 브라이언. 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브라이언이 왜 이 콘텐츠 텍스트에서 언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직원은 브라이언이 아무리 끔찍한 말을 해도 도로시가 그냥 웃고 즐기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에게 것조차 사실이 아니야. 난 의자에서 일어섰다. 휴대폰을 집어 도로시에게 전화했어. 안녕 농담 좀 그만해. 이제 제니퍼가 너 때문에 나를 욕하는 것 같구나. 그거 끔찍한 이야기지 뭐. 도로시가 말을 멈췄어. 생각에 잠긴 듯. 나는 그녀가 빨리 자신의 결백을 선언해주기를 바랐다. 도로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안녕 도로시. 그게 도로시 평소의 명랑한 목소리였구나. 직원들이 틀림없이 거짓이라고 한 말이 결국엔 느꼈다. 제니퍼가 너무 끈질기게 나를 욕해서 모두들 농담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다 알아냈구나. 응. 도로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며칠 만에 불쑥 말했지. 내 아군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니퍼 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반하지 않았어. 어쩌면 이제 다른 도로시를 시도해볼 때가 됐을지도 모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담이야. 잠깐 뭐. 다음 순간 도로시가 터져나왔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우리는 친구야. 그렇지. 난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거지. 난 지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어. 도로시는 통화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도로시. 그녀는 만인의 아이돌 같았어요. 지금도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 거짓말. 도로시의 긍정. 제니퍼의 태도와 직원들 제니퍼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제니퍼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도로시와 브라이언과 의논하려고 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제니퍼가 저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앞으로 걔랑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아. 해고할 생각은 없지. 브라이언이 날 엄하게 쳐다봤어. 도로시도 미소가 희미해졌어. 나도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그녀의 험담은 선을 넘었어. 도로시가 나에게 공감하는 것. 결국 그녀는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로시가 말했지만 보기에 웃긴 건 캐런이 제니퍼보다 우리 에이스 직원이고 우리가 함께 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너무 잔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도 나와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이 제니퍼에게 특별히 요청했으며 제니퍼는 회사를 시작한 후 우리가 고용한 첫 번째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일종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제니퍼가 나에게 가혹한 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나만이 아니라 도로시의 평판도 떨어진다는 건 어쩔 수 없다. 도로시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 그게 사실이니까. 도로시가 요즘 한숨을 쉬었다. 나를 지나치게 놀리면서 그녀는 제니퍼를 조종하여 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사실일 리가 없는데도 정말 카렌 너 너무 착해. 브라이언이 갑자기 서프라이즈해서 내가 그를 봤다고 했고 브라이언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도로시는 정말 불쾌한 미소다. 그 말은 사실이야. 난 도로시 브라이언과 데이트 중이었는데 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서 내가 상사가 되려면 성적과 인기 모두에서 더 나았어야 했기 때문에 브라이언은 너를 위해 나를 떠났어. 캐런 그들은 교대로 말을 했어.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해. 카렌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그런 태도로는 다른 회사의 간사한 놈들과 경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만해. 갑자기 목이 아파서 지르며 문질렀다. 내 목구멍. 도로시가 웃기 시작했어. 그냥 인정해. 카렌 다 사실이야. 내가 제니퍼에게 이 모든 걸 먹여줬고 그녀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난 그녀의 말에 떨기 시작했어. 미친 짓이야. 정말 미친 짓이야. 뻔한 일이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거지? 도로시가 입술을 찡그리며 내가 브라이언을 훔쳤다고 말했어. 학교에서 내가 항상 나보다 성적이 나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랬어. 때문에 나는 결코 1등이 될 수 없었는데 도로시가 대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뽑혔어.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친근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인데 넌 어때? 카렌 아무 노력 없이 10위권에 들였어. 농담하는 나한테 농담하지 마. 이제 목이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 눈물이 흘렀어. 두 눈으로 봐도 정말 역겹게 우는 도로시 얼굴이 아직도 최고야. 파트너 선택에 실수를 했어. 그렇지. 도로시는 기회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를 경멸할지 모르지만 잠깐 눈살을 찌푸렸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달콤한 미소와 목소리를 돌렸다. 나한테 다시 와. 브라이언 아니 도로시 무슨 말이야? 카렌이 없어도 회사는 계속될 수 있어. 도로시가 사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이 사장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난 그런 역할을 원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난 2인자가 더 어울려. 무심코 말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몽이야. 빨리 일어나야 해. 웅크리고 울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도로시가 갑자기 말했어. 안녕 카렌. 내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속죄할 기회를 줄게. 브라이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올려다보는 순간 미안해. 이거 줘. 회사와 브라이언. 도로시가 미소를 지으며 당신 남편과 내가 사업을 물려받겠다면서 판매와 우리가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쫓아낼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회사에서 나가세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과 나는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로시와 재혼할 테니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속을 튀게 만들었다. 그들은 정말 원하는 대로 말할 용기가 있었다. 나에게도 짓밟힐 자존심이 있으니 촌스러워.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들을 노려보다가 이제는 내가 웃을 차례였다. 너 정말 관대하다. 나는 그들 둘을 슬그머니 지나치고 걸어갔다. 도로시는 여전히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내가 패배감에서 쩔쩔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놔도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브라이언. 이혼 서류를 쓸게. 브라이언은 좀 당황한 것 같았어. 후회하지 않아. 내 매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도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제 가도 된다고 말했어. 걱정 없이 프랑스. 도로시가 놀란 감탄사를 흘렸다. 프랑스는 뭐야 거기. 회사에서 제의가 왔어. 우리 회사 책임이 있어서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상관없나 봐. 얘 어디든 가. 도로시가 낮은 목소리로. 회사인지 묻고 싶다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시대 아이들도 알 정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도로시의 목소리와 표정이 광란스러워졌어. 왜 스카우트 되는 거지? 나 말고 난 아무 제안도 받지 않았고
나도 추가하지 않았어. 브라이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브라이언 너는 그냥 공짜야. 도로시가 진지하게 말했다. 브라이언은 낙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도로시와 내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브라이언은 조수나 비서에 더 가까웠다. 그는 브라이언에게도 항상 뒤를 따라오는 작은 병아리 같았어요. 도로시의 말하는 방식에 화가 난 것 같아요. 도로시, 당신도 초대받지 않았죠. 그렇죠. 카렌과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겪어온 팀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캐런이 대기업에서 관심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화가 난 도로시가 홍보와 눈에 띄는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도로시가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비하인드 작업은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귀찮았지만 모든 고객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를 바랐지만 대부분은 고객이 우리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어느 날 고객 중 한 명이 손자가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회사에서 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자고 했더니 생각해보니 지난달에 혼자 프랑스에 갔었구나. 브라이언이 문득 진작 말 안 했는지 깨닫고 그랬던 것 같다고 해서 여행. 브라이언은 핑계를 대는 듯 도로시가 지금까지 화난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것이 내 승리였기 때문에 프랑스로 갈 예정이다. 손을 흔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도로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합의한 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덜 신경 쓸 수 있겠네요. 이사업체를 알렸어요. 아 맞다. 생각이 나서 휴대폰으로 다른 회사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구를 다 팔고 싶습니다. 중고예요. 협상을 위해 대화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문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돌아왔습니다. 카렌, 당신이 구입한 이 집은 뭐죠? 하지만 프랑스에 가신다면 그 집은 꼭 필요하지 않을 테니 괜찮습니다. 가구와 집을 팔기로 이미 약속했고 내가 유쾌하게 말했던 브라이언은 왜 그런 짓을 하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일부터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도로시와 함께 있으세요.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조금 놀랐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라이언에 대한 감정은 당신도 회사를 파는 것이 아니군요.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도로시가 내 공동 소유자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의 레일. 도로시는 혼자 회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도로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위협입니다. 나한테는 안 통할 거야. 경고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갔는데 저녁은 내가 만들겠다. 이혼이 때까지 우리는 아직 결혼한 상태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남길 생각은 없다. 항상 그래왔듯이 매일 밥을 차렸는데 아무리 바빠도 자존심이었던 집안일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도 브라이언을 위한 요리는 오늘이 마지막이겠지만 오늘 저녁은 쇠고기 스튜로 이번에는 맛있는 고기를 조금 얹어 볶았다. 양파와 버터를 조심스럽게 토마토 샐러드와 주스. 오늘 저녁은 준비됐어요. 서로 마주보며 먹었죠. 거의 대화가 없었는데 브라이언이 이상하게 계속 맴돌아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내 요리를 먹을게요. 카렌 마음에 들었나요? 괜찮았어. 브라이언은 끝까지 내 요리를 칭찬하지 않았지만 나는 만족했다. 나는 이혼 서류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음 날 끝까지 좋은 아내로 남아있었다. 나는 사무실로 향했는데 내부에서는 윙윙거리는 활동이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들어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카렌이 맞나요?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혼자. 다시 설명했어요. 직원들 사이에 웅얼거림이 퍼졌어요. 카렌 역시 대단해요. 카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너 없이 회사를 운영하지 마. 이 회사를 그만둔다. 내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 사람만 빼고 모두 그만두라고 고집했다. 나는 물론 남을 것이다. 막내 직원이 제니퍼를 쳐다봤다고 한 사람은 제니퍼였다. 대신 그들이 말하려던 순간에 멈춰서서 제니퍼에게 말했어요. 예, 그녀의 대답은 커트였어요. 사실 제가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소 슬펐어요. 도로시는 화려하고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해요. 브라이언은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들도 잘 처리해주세요. 그게 제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제니퍼는 저만 남았더라도 다 알아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유일한 직원이더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와는 다릅니다. 다른 배은망덕한 직원들이 뭐라 했어 그만둬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그들을 막았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잘했어. 이제 어떻게 될지 제니퍼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잃었어. 어차피 볼 수 없을 텐데 카렌 우리 회사에서 뭐해? 도로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음 사무실을 떠나라는 신호였다. 나는 의뢰인이 준비한 식당으로 향했고 그 손자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에서 할 일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니? 내가 일하는 동안 도로시가 내 사무실에 들이닥쳐 들어와서 앉아있는 동안 도로시 얼굴을 봤어. 뭐야 카렌은 프랑스로 안 가는데 왜 시작하는 거야? 미국에서의 사업은 결국 맞다. 프랑스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 이유는 간단했다. 어떻게 나를 존경하는 직원을 어려운 상황에 놔두고 우리 직원들을 밀렵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니야. 도로시가 당신 밑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밀렵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또 제니퍼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브라이언은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도로시는 할 수 없이 신음하며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도로시입니다. 사람들이 야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든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든 생각합니다. 제게 강의하는 것은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도로시 대통령으로서 브라이언과 제니퍼를 어려운 상황에서 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하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사가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할 것입니다. 도로시가 입술을 깨물었던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작업이 이제 온라인 리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기가 별로야. 그렇지. 전직 사장이 더. 고객은 정직해. 고객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내나요? 직장에서 예의를 갖추었나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도로시가 화를 냈어요. 그러나 내 판단력 부족에 놀랐거나 아마도 도로시는 나를 잘 속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둘 다 그녀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기 전에 도로시는 친절하고 우아해 보였고 그녀가 이기적이고 유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도로시가 울면서 떠난 후 또 다른 이메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보낸 있었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는 아마도 우리 회사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화해를 암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그는 여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브라이언과 도로시가 헤어진 것 같아요. 여직원이 말한 것 같아요. 차 한 잔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브라이언이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직접 턱을 받쳤습니다. 그 주말에 일을 정리하기 위해 브라이언을 만나야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로 브라이언을 불렀다. 그는 행복해 보였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그럼 내 앞에 있는 도로시와 너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좀 더 편할 텐데. 브라이언의 태도가 제안했다. 내 얼굴을 보면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 카렌.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더라는. 그래서 결혼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내 요리를 칭찬한 적이 없는데도 나는 시계를 확인하고 곧 없다고 말했어. 재혼할 생각도 없고 우리 회사에 채용할 생각도 없다. 과거의 부부를 위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브라이언의 희망적인 생각을 잘 무시했으니 당신이 계속하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언급에서 브라이언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고 마나 브라이언은 더 이상 나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몫을 지불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지갑을 들고 소리쳤고 당신은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청구서를 분할하고 싶나요?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신음하는 브라이언을 남겨두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불행히도 도로시가 운영하는 회사는 리뷰를 받았고 그녀의 태도는 고객을 몰아냈습니다. 직장을 잃은 제니퍼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당신 회사에 고용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나에 대한 오만함으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주세요. 나는 매우 정중하게 말했지만 멀리 떨어져서 여기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경쟁사를 차렸기 때문이에요. 도로시가 또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브라이언은 충격을 받았지만 도로시는 계속 쉬팅 우리 고객들이 모두 당신 집으로 간 걸 알고 있어요. 거기로 안내한 게 아니었어요. 손님들 모두를 달래는 어조로 말했어요. 그들의 선택이 저 혼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회사에서 쫓아낸 실수 그녀는 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한 가지는 이제 너희 둘 다 나가줘.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절대. 브라이언은 고통에 차 울부짖었고 도로시는 머리를 안고 리고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일이 있는데 손님과 직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막을 여유가 없다. 앤서니는 나를 대기업에 소개해준 사람의 이름이다. 그는 그곳에서 직접 일하고 그 이후로 나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과 많은 정보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의 단어 선택에는 유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쁘네요. 캐런. 그는 이메일에 진심 어린 어조로 해외에 있는 일본인 친구를 만난 것은 오랜만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승리하게 되었어요. 뒤처질 만큼 약하지도 않고 남겨진 그 일로 인해 망설임 끝에 강인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앤서니 님도 만나서 기쁘다고 대답했어요. 미국에 다시 오시면 알려주세요. 함께 식사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 친구란 말은 못 써요. 안소니는 아니지만 친구란 말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곧 수 있을 거라 자신해요. 앤서니 친구. 나는 특히 내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무례할 수 없습니다. 앤서니가 신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그들에게 여전히 감사합니다. 캐런이 강아지 같은 부름에 응하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백인 아내는 이 집에 필요 없지. 그렇지. 그런 쓸모없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이 집을 떠나라. 클로이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다. 집을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클로이가 부모님 집에 들이닥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25세의 주부인 소피아입니다. 작년에 디모데와 결혼했고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순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클로에의 존재로 인해 신혼생활이 덜 평화롭습니다. 클로에는 아들에 집착하는 어머니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우리의 외동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고 1년에 몇 번만 만나는 클로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지난번 만났을 때 내가 티모시를 잘 돌보고 있는지 귀찮게 확인합니다. 당신은 티모시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티모시는 고기를 좋아하고 생선을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첫 모임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생선 스튜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디모데에게 같은 음식을.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클로이가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티모시가 즐기는 식사 만들기. 티모시는 생선을 좋아해서 식사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도 되지만 그녀는 내 옷을 보더니 옷이 티모시 옆에 서 있으면 옷을 너무 옳지 않다고 하더군요. 티모시에게 맞춰 입어야 합니다. 짧은 치마가 얼마나 저속한지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내 치마는 무릎 기장이었고 아주 단정한 티모시 스타일이었는데 그날 내 옷도 그의 옷과 어울렸어. 클로이는 너네 둘이 있을 때 내가 티모시보다 빛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 모두 함께 눈이 소피아에게 가네. 이제부터 내 옷에 밝은 색이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기 때문이야. 다른 건 입지 마. 클로이는 좋은 생각이라도 한 듯 활짝 웃어 보이고 나한테는 나이 미소를 받았고 고맙게도 일어섰다. 엄마에 대해 무슨 말씀이세요? 소피아는 무엇을 입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해요. 클로이는 종종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이상한 요구로 소피아를 괴롭히지 마세요. 법은 해롭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항상 신문을 읽거나 TV에서 뉴스를 보는데 전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로이가 바로 앞에서 나에게 말한 모든 것에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대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화가 금방 식더라고요. 솔직히 시댁에 가는 게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두통과 약간의 열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지만 디모데는 걱정해서 다음 날 토요일에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디모데는 평소에 쉬는 날이었습니다. 진료소는 토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임신했는데 생리가 늦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바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근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티모시와 특히 티모시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기뻤습니다. 얼굴 소피아 고마워. 그 사람은 나한테 계속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클로이가 큰 가방을 들고 집에 나타났어. 나는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해서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 대답하려고 화장실에서 서둘러 나갔는데 거기 클로이 집에 없는 척 하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 난 그냥 화장실에 있었어. 상관없어. 그냥 들여보내줬어.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클로이는 커다란 보스턴백을 들고 있었는데 아기가 자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 것 같은 기분이 안 좋았다. 클로이의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랐다.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 들인다. 커피 끓일게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일 오후였고 티모시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대답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는 몇 번 울린 뒤에 소피아가 뭔가 잘못됐어. 클로이가 왔어. 큰 가방을 들고 있는데 뭐 아는 거 없어. 애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곧 오겠다고 했어. 내가 없을 때 올. 상상도 못했어. 집 알겠습니다. 클로이에게 자세히 물어볼게. 미안. 엄마가 이상한 말 하면 쫓아내도 돼. 아 미안. 끊어야 해. 티모시가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쫓아내면 될 것처럼 전화를 끊었어.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조금 한숨을 쉬었어요. 티모시는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나를 아껴주지만 내 소원을 우선순위로 두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클로이가 지금 당장 그녀를 쫓아내려고 하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준비했어요. 커피를 마시고 클로이에게 대접했습니다. 클로이 오늘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티모시가 직장에 있어서 오후 6시쯤 집에 올 예정입니다. 클로에의 갑작스런 발언에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그녀가 내가 준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봤어요. 아 젊은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요. 불쌍한 디모데는 이걸 마셔야 해요. 지금 당장 커피 만드는 법 가르쳐 줘. 이리로. 미안 내 입덧이 꽤 심해서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하면 안 될까? 그냥 입덧이야. 괜찮아. 뭐든 먹으면 나아질 거야. 어서 그럼 1시간만 빨리. 클로이의 커피 만들기 수업이 시작됐는데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클로이가 스스로 찬장을 열고 접시를 꺼내 빵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이거 먹어라. 빵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더 아파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3시간 동안 마음이 흐릿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홀업했어요. 클로이가 화장실 앞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응답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티모시가 먼저 집에 왔어요. 티모시는 클로이가 화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걸 보고 놀랐어요.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클로이와 티모시가 밖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왔어요? 소피아는 입덧을 앓고 있어요. 귀찮아. 이 여자가 주부로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러 왔어요. 입덧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는 게 틀림없어요. 충격받았어요. 소피아가 만드는 커피는 커피도 제대로 끓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맛있는데 소피아 감독은 뭐야? 입덧을 핑계로 집안일을 게을리할 사람은 아닌데 입덧이 심할지도
모르지 소피아 넌 3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었어. 티모시 너무 순진해서 속기 쉬워요. 소피아를 안내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야 해요. 소피아가 게으르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녀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 곁에만 있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더는 원하지 않아요. 안내는 필요 없어. 집에 가세요. 티모시 말에 웃었어요. 입덧 증상이 나아져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티모시 클로이 혼자 두어서 미안해요. 화장실에 어떻게 가둬둘 수 있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어떤 신경이 쓰이시나요? 클로이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화장실에 가둬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쨌든 저녁은 차렸으니 꼭 밥이랑 같이. 클로이가 말했고 티모시가 입구를 가리켰어요. 안 돼. 엄마 제발 집에 가세요. 안 돼, 안 돼. 나는 이미 아빠에게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믿지 않아요. 입덧이 있는 화장실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클로이가 고집스럽게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클로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머물도록 하기로 결정했고 당신은 잠시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티모시가 나를 걱정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차버렸다. 지금 나가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테니 티모시에게 웃으며 안심시켜줬어. 괜찮아. 클로이가 요즘 나에게 치킨을 먹으라고 강요한 이후에는 야채와 과일만 주로 먹었고 입덧이 심해서 빵은커녕 튀김만 봐도 날 아프게 만들었어. 클로이도 이것에 대해 불평했지만 티모시는 완전히 내 편이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날 클로이와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 화장실에 가둬도 괜찮아. 티모시가 가기 나에게 말했어. 클로이는 내가 청소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불평했고 내가 빨래를 하면 너무 느리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매번 내 옷보다 티모시 옷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어. 알았어. 입덧이 나면 그냥 대답하고 급히 달려갔다. 화장실. 클로이는 내가 나오면 문을 두드리곤 했고 화장실은 5분도 안 걸려서 클로이가 입덧이 심해서 집안일에 애쓰는 동안 클로이는 불평만 했다고 했어. 클로이를 놔두면 이런 일이 줄 알았지만 솔직히 빨리 시댁으로 돌아가길 바랐어요. 티모시가 회사 술자리 때문에 늦게 온 나를 제외하고는 무리하지 않고 클로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5일 정도 살아보니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날 입덧이 유난히 심해서 청소도 하다가 청소기를 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던 클로이가 드디어 나에게 한마디 했다. 몇 분 동안 클로이가 화장실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청소 중이 아니었나요? 내가 청소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가요? 입덧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게으른 건가요? 화장실에 숨어서 클로이에게 대답할 기력도 없었고 계속 투덜댔고 입덧 증상은 사라졌지만 계속 소란을 피우는 클로이를 마주할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변기 시트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아내 티모시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클로이가 진정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쓸모없는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집을 나가세요. 클로이가 갑자기 내가 바로 나갔다고 말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해하자.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고 곧장 내 방으로 갔다. 클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갔지만 나는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방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던 옷들과 귀중품들을 여행 가방에 담았다. 내가 나가면 클로이가 날 말리려 걸 알면서 옷장에 넣어두었어. 지금은 클로이가 내 방 앞에서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 클로이는 계속 내 방 문을 두드렸지만 약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떠나갔어.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아마도 그녀는 화장실에 갈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즉시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계시던 주부 엄마는 아빠가 일 안 하셔서 너무 놀랐다. 먼저 상황을 설명했어요. 클로이가 아들을 사랑하고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투덜대는 건 짜증나거든요. 엄마는 별로 화내시지도 않고 라이 미소만 잘 보내주셨어요. 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흔한 일입니다. 잠시 집에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이가 티모시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신 생각에는 그녀가 딸에게 하는 일에 대해 화를 내지 않을 것인가요? 소피아,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 엄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고 나는 티모시에게 연락해서 클로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 집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티모시 역시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지냈다.
다음 날 역시 오랜만에 집에 클로이가 부모님 집에 왔는데 내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더니 클로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 너 왜? 집에 빨리 돌아와서 티모시한테 저녁 식사 열렬한 집안일을 하는 것은 아내로서 실패했지만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죠. 나가라고 했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중 이 여자는 왜 있는 건지 너무 짜증나. 너가 떠나라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집안일 제대로 하라고 한 거야. 너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빨리 해야 하는데 중간에 갔다고 클로이가 눈을 가늘게 떴다고 해서 집안일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화나서 헛소리 하지마. 나 임신했을 때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안 갔어. 밥 먹으니 매스꺼움이 가셨다가 내 뒤에서 엄마가 곤란한 표정으로 오셨다. 엄마가 클로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클로이 너는? 증상이 달랐지? 그렇지. 내 딸은 증상이 다르니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입덧 증상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이 겪었다고 해서 똑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잠시 당황한 것 같았고 나는 웃었지요. 알겠습니다. 클로이 당신은 그 말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조종하고 싶었어요. 스티븐도 포함해서 내 말에 혼란스러워요. 클로이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스티븐, 당신 남편 당신은 아들 집에 간섭하느라 너무 바빠서 완전히 자신의 일을 잊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클로이는 아마도 남편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차단된 것 같았고 당황한 클로이가 나중에 집으로 달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클로에가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신청서와 탁자 위에 한 줄로 된 메모만 있었는데 그 메모에는 퇴직금을 모두 재산 분배로 가져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녀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클로에는 직장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퇴직했고 그의 행방이 않았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았지만 이양을 위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클로에에게 실제로 디모데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가 은퇴했다고 말하려면 그가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고 있고 은퇴 후 먼 지역에 있는 친척과 함께 살 계획이고 클로에가 이혼을 신청할 때 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일주일 전쯤 클로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시간이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클로에는 우리 집에 있어요. 괜찮으세요? 스티브이 누구냐고 친절하게 물었을 때 혼자 외롭지 않나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는데 아마도 전화통화가 아니라 대면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그는 스트레스 없이 말할 수 있었다. 소피아나 같은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내 아내는 항상 나를 ATM처럼 대했다. 티모시가 어렸을 때 남편이랑 같이 놀려고 하면 만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넌 더러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어쩌면 그래서 티모시는 나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됐어. 나는 항상 소심하고 다소 지루하게 살았어. 내 아내의 소나귀에 있는 3당 신말이 맞아요. 그 순간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잘못된 을 사용하여 클로에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녀를 강제로 쫓아낸다면 앞으로도 클로에와 상호작용이 계속될 거예요. 끝없이 불평을 당할 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클로에가 에게 집을 떠나도록 설득하고 갈 곳이 없다고 말하면 둘 다 우리 집에 도착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와 이에 대해 논의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님은 샘부부였고 이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디모데에게 초과 근무를 하는 척하고 시댁을 방문하여 ILF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 디모데에게 클로에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F에게 이혼 준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로에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 집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금 진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감사하게도 클로에는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상보다 잘 작동했습니다. 클로에는 빨리 시댁으로 돌아갔고 디모데도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클로에를 설득하여 그녀가 어떻게 파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어렵게 굴면 F는 그 문제를 법정에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녀에게 법정 소송이 제기된다면 디모데와 나는 둘 다의 편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클로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사무실에서 클로에는 결국 시댁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워 보였고 우리 집에 살고 싶었지만 디모데는 당신이 여기 오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소피아는 일이 생기면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엄마 또 아빠 무시한 것처럼 나도 없는 듯이 무시할 거야. 티모시의 단호한 말에 클로이는 낙담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 티모시가 나오자마자 펠처럼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최종 이혼에 대해 그에게 알렸고 그는 즉시 친척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은퇴 전과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클로에와 함께 살았을 때보다 편안해졌고 이제는 행복하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취미로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건강한 딸아이 힘들 때 엄마가 최대한 도와주고 클로이는 내가 허락해야만 딸을 만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키우려면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티모시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늘 아름다워요. 당신은 내 아내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놀라운 대화가 들려왔어. 나도 예쁜 엄마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남편과 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여주인인 것 같았고 놀랍게도 내 아들도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한 달간 두 사람이 내가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고 눈앞에서 말을 해도 완전히 게다가 내가 만든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마음이 차가워져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루시 39세 주부 남편 알버트는 45세 직장인 아들 프레드릭은 14세 중학생 우리 가족 그냥 평범하게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알버트는 그 나이대에 비해 평균적인 수입과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8학년인 우리 아들은 반항적인 단계에 있어서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아들로 존경했습니다. 얘야 난 주부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한 달 전에 시작됐고 프레드릭 저녁 식사가 준비됐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들을 불렀지만 그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10대의 행동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 비닐랩에 넣어둘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놔뒀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외쳤어요. 남편도 저를 무시했고 제 아들이 방에서 나와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녁 사셨나요? 내 가장 좋아하는 버거 최고 고기 최고예요. 바로 그때 남편과 아들이 제가 만든 저녁을 접시에 던졌습니다. 쓰레기 대체 뭐 하는 거야. 날 무시하고 마트에서 파는 버거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먹기. 왜 그동안 무시한 거야?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과 아들은 묵묵히 먹었다. 걔네 버거는 내 말 안 들리는 듯이 다 먹고 내가 투명해진 기분이었어. 걔네는 어수선하게 울면서 방으로 돌아갔어. 그날 한 달 내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없는 것처럼 취급당했고 일주일쯤 지나서부터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고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했다. 농부님들이 싱싱하고 야채를